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현금 우리가 수지의 측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죠. 자, 이 취득을 할 때는 총 투자한 금액을 투자해서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은 이 자기 자본인 지분 투자액과 이 타인 자본 대출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을 하죠. 자,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보유를 하게 되는데, 보유하면서 운영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처분합니다. 이 보유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죠. 영업 또는 우리가 운영에 따르는 현금 흐름, 자, 운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이 또 매년 출제되는 상당히 중요한 수식이 되겠죠. 자, 우선은 단위당. 이 단위는 1제곱미터일 수도 있고, 우리는 한 실일 수도 있고, 한 호일 수도 있는데, 이 단위당 우리가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 계산할 때는 항상 연간입니다. 월로 주어지면 12개월을 곱해 주어서 연 임대료로 만들어야겠죠. 이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해 주면 되겠죠. 자, 이 임대 단위수를 곱해 주면은, 즉 이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가능 조소득 또는 가능 총소득 또는 잠재 총소득이죠. Potential Gross Income, 이걸 번역한 거죠. 가능 총소득, 잠재 총소득인데, 이 가능 총소득은 즉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죠. 이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이 바로 우리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뭐를 빼죠? 100% 완전히 임대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공실률이 약 5%죠. 그래서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따르는 대손 충당금이죠. 공실 및 불량 부채를 빼주는데, 이때 이 불량 부채가 우리가 20회 시험과 27회 시험에는 이 지문으로 출제했었죠.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다.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으로 우리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여기에다가 기타 소득을 대주는데, 이 기타 소득은 이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자,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이 기타 소득은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을 얘기합니다. 이 건물에 있어서의 건물의 이 주차, 최근에 보면 건물 주차료 수입이 있거든요. 이 주차료 수입, 또 건물의 이 자판기 수입, 자, 이런 것은 전부 뭐가 되죠? 기타 소득에 들어가면서 영업 외의 수입이죠. 자, 이렇게 해주면은 공실을 고려한 우리는 임대료 수입인 유효 조소득이 나오죠. 자, 유효 조소득은 effective gross income이죠. 이 공실을 고려한 임대료 수입에서, 자, 그러면 가능 총소득은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이고, 또 공실을 고려한 임대료 수입이 유효 총소득에서 뭐를 빼죠? 이제 임대료 수입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죠. 비용을 또 어떻게 돼? 지출을 해야 되죠. 비용을 마이너스는 돈이 나간 거죠. 비용을 지출했는데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영업경비 또는 운영경비인데, 이걸 지출을 해야 됩니다. 영업경비는 대표적으로 보유세인 재산세 포함되죠. 또 건물에 화재 보험료 같은 소멸성 보험료 포함되고요. 또 부동산 관리회사의 관리가 이루어지면 관리인에 대한 급여 포함됩니다.
그리고 각종 수수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각종 부담금도 포함이 됩니다. 뭐 교통유발 부담금 같은 게 있겠죠. 자, 영업경비를 공제해 주면은 순영업소득, 순수익이 나타나죠. 순영업소득을 순수익 또는 순소득입니다. 순수익 또는 순소득을 우리는 순영업소득인데 우리는 NOI, Net Operating Income이라고 하죠. 자, 순영업소득에서 이제 뭐를 뺀다? 순수익에서 이 대출, 타인자본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이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 됩니다. 이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겠죠. 이것을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죠.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자, 이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 원금 상환액에다가 이자 지급액, 원금 플러스 이자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을 공제해 주면은 세전이 나오죠. 세전. 이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 이 세금을 납부하기 전 우리가 현금 흐름이죠. 세전 현금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전 현금 흐름. 자, 여기다가 또 세금을 납부해줘. 세전이니까 세금을 납부하는데 부동산 영업에 따르는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자, 소득세를 납부하면은 세후, 이제 세금을 납부했으니까 세후 현금 수지가 나타나죠. 이 세후 현금 수지를 세후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세후 현금 흐름. ATCF라고 하죠. 자,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요 조, 자, 이 조는 임대료 수입이 그러죠. 조, 순, 여기서 순, 조순,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에서 전이 오고 세후 현금 수지에서 후죠. 그래서 조순 전후를 암기하면 되겠죠. 조는 바로 총입니다. 총,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두 개 있고 순영업소득, 전은 세전 현금 수지, 후는 세후 현금 수지죠. 조순 전후는 요 빨간 거, 어떻게 빨간 거는 돈이 들어오는 현금 유입을 얘기합니다. 조순 전후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우리가 조순 전후 돈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조소득과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 이 총투자액을 우리 대상으로 하고, 전후는 순영업소득에서 총투자금에서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 전후는 요 대가를 지불하니까 자기 자본인 뭐를 지분, 자기 자본인 지분 투자액을 대상. 자, 조수는 총투자액을 대상으로 하고 전후는 지분 투자액을 대상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선은 이 내용에서 이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 영업경비에는 우리 부동산 자체에 있어서의 감가상각비, 부동산 자체에 우리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비라든지 소유자 급여, 봉급이라든지 이 개인적인 업무비, 또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우리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업경비에 좀 염두에 두시고, 자, 이 순영업소득을 NOI인데 여기서 우리는 15년 지나서 우리는 가정용 주방기구를 교체하고자 하는 비용을 대체 충당금이죠. 대체 충당금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금 공제는 뭐죠? 여기서 출발했죠. 원금 이자에서 이자 지급엔 세금 공제가 돼. 왜냐? 원금은 상환하면 처분 시에 자기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액 공제가 안 되고, 뭐에 대해서?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금 공제가 됩니다. 세액 공제가 되고, 또 부동산 자체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되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요 두 가지가 세액 공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오고, 자,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죠. 영업소득세를 곱해주면은 영업소득세를 구할 수 있죠. 자, 영업소득세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영업소득세, 요 값이죠. 이 영업소득세에 뭐를 들어간다? 이 영업소득세에 요 값을 계산한 것을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영업소득세 요걸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문제는 순영업소득에서 나오고 있는데 또 세전 현금 수지에서 나오죠. 이 세전 현금 수지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우선 또 대체 충당금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데, 자, 여기서 출발을 이제 할 때는 앞에 원리금 상환액 있죠. 이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 지급액 세액 공제되니까 관계없는데, 원금 상환액은 세금 공제가 안 됩니다. 왜? 기간 말 자기 자본이 증가니까 세금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금 어떻게 돼요? 상환액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다. 플러스는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원금 상환액은 기간 말 자기 자본의 증가하기죠. 자기 자본의 증가하기 때문에 세금 공제가 되지 않고 뭐만 공제된다? 우리는 이 감가상각액만 세금 공제가 됩니다. 자, 이걸 공제를 해주면은 또 과세 소득이 나오죠. 과세 소득에 또 세율을 곱해주면은 또 영업소득세가 나옵니다. 자, 이 내용에서 매년 한 문제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죠.